이모티콘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7시가 됐으니까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지 대전 에듀 로켓 배송 오늘 바이브 코딩 3부작이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연수 안내를 좀 도와드릴 지이지 대전 캡틴 강서연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짧게 두 가지만 안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 로켓 배송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들어오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교육 노하우를 로켓처럼 좀 빠르게 집 앞까지, 교실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는 저희 지이지 대전의 시그니처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에듀테크 기업이나 IT 전문가 분들도 강사로 참여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여기 주이즈 슬래시 에듀 로켓 배송 이 정해진 주소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강사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되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직 지이지 대전 회원이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단축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회원가입 폼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오늘 같은 강의 소식이랑 그리고 좋은 자료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저희랑 함께 여기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을 모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덕초등학교 이원근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이 되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직접 이렇게 강의해 주시겠다고 선뜻 나선 아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바이브 코딩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 환경 세팅이나 아니면 실제 앱 기획이랑 제작 그리고 배포까지 엄청 알차게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그 패들렛 보셨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식 정보나 날씨 그리고 뭐 캘린더 연동 이렇게 심화편이라고 할 만한 실습들이 가득하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저희는 온라인 박수로 이영은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구글 미팅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대덕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원근이라고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가 되게 많네요.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체육 가르치면서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한 1년 이제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들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그 지식센터에서 현재 노트북 LM이랑 바이브 코딩이랑 제미나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1시간 반을 잡아주셨는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브 코딩이 뭔지 좀 대충 이해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안티그래비티, 그다음에 PRD라는 문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스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스킬을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바로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화편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기획한 거는 선생님들만의 그 웹 대시보드라는 거예요.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따 잠깐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안티그래비티 에이전트로 말로 해서 수정하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이 요즘 많이 핫한 키워드라는 건 아시는데 이게 왜 좋냐 대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의 맞춤형 앱을 만들어서 선생님의 수업 철학, 수업 스타일, 그다음에 지도 스타일, 아니면 업무 스타일,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아카이빙 이런 것들을 정말 선생님의 마음대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연수를 들 때 지식센터에서 드리는 말은 바이브 코딩이 네 번째 분기점이다. 농업혁명, 뭐 산업혁명, 뭐 인터넷, 그 다음이 지금 바이브 코딩인데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바이브 코딩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변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앱을 만들어서 써야겠다. 이거보다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행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네 번째 분기점, 그다음에 디지털 민주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앱을 우리가 소비만 했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아니라 앱을 직접 만들어보는 엔지니어로 마인드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앱을 가지고 실행하고 써보기만 했던 실행자에서 어떤 앱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기획자로 마인드 체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AI 판에서 슬슬 뜨고 있는 키워드는 AI 네이티브라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AI 초반에도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AI를 기반으로 AI랑 이걸 어떻게 하지? AI한테 어떻게 시키지? 약간 이런 식으로 AI를 쓰는 게 디폴트가 되는 그런 AI 네이티브 마인드가 조금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제가 지금 굉장히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총 4가지 과정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획, 어떤 거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떻게 만들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획한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실제로 사용해보고 더 필요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하고 그다음 배포,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혼자 어느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 어디서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배포 과정에서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숨겨진 버그나 아니면은 숨겨진 오류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나 이 화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실사용자의 후기가 얘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드신 앱을 선생님의 입맛대로 또 다시 바꾸고 보수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배포하고 이런 4가지 과정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브 코딩이 중요한 것은 이거를 사람이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받는 이유가 컴퓨터 언어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의사가 돈을 많이 받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는 건 의학 용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법률 용어, 이 용어에 대한 선점, 용어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프로그래밍 용어를 사람이 원래 모르던 사람이 AI랑 협업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디지털 민주화 또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4번째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 연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컴퓨터 환경이 일단 다 다르고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윈도우, 맥, 뭐 윈도우도 버전, 업데이트 버전 이런 게 있고 세팅 환경도 있고 또 배경 지식도 천차만별이십니다. 똑같은 강의를 해도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바이브 코딩으로 이미 몇 가지 프로젝트를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드려도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데 이런 걸 강의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하다 보면 중간에 토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중간에 토큰이 부족하면 실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토큰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모든 내용이 다 제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기대한 대로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이브 코딩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바이브 코딩으로 앱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저나 그 안에서 엄청난 혼돈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오늘 함께 같이 걸어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막히는 순간을 제가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저도 웬만한 거는 세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채팅창 있잖아요. 여기 채팅창에 제가 구글 미트는 처음 써봐서 그런데 그 스크린샷이나 사진도 보내시나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스크린샷이나 사진. 그러면은 이따가 뭐 패들렛을 하나 만들던지 캔바를 만들던지 해서 거기에다가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 메시지로 보내서 뭐가 안 된다고 조금 그 맥락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제가 따로 쓰는 프로그램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프롤로그 오프닝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들 사전 설문처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멘티미터, 여기 menti.com 들어가서 42197552 지금 50분 오셨는데 한 15분 정도 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의 빠르기나 이런 건 좀 괜찮으신가요? 네, 수박, 수박. 멍 때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지금 딱 멍 때릴 시간이긴 하죠. 클로드, 오늘 안티그래비티를 준비했는데 클로드를 써주셨고,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해보자. 네, 결의와 기대.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잠, 헤매다. 네, 좋습니다. 자, 해보자. 이런 결의에 찬 모습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인데, 바이브 코딩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앱, 맞아요. 앱을 만드는 거죠. 자연어 코딩 좋습니다. 자연어라는 단어를 쓰시는 곳에서 이제 굉장히 이분은 고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쉬운데 어려움 프로그래밍 네. 코딩의 민주화 네 저랑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쉬운데 어렵다. 맞습니다. 완성도 높이는데 어렵다. 엑스 스크립트랑은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무한한 싸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세 분 정도 자연어 코딩 내 맘대로 안 됨, 무한한 싸움, 끊임없는 대화. 이분들은 좀 바이브 코딩 해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의 컴퓨터 운영 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맥, 윈도우즈, 리눅스 뭐 이런 거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거의.
아,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맥 한 분 계시네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윈도우즈랑 맥이랑 구동되는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썰 같은 건데, 저도 처음에는 윈도우를 계속 쓰다가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맥으로 바꿨거든요. 그 윈도우에서 쓰던 스트레스의 80% 이상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저도 구조적인 컴퓨터 전공이나 이런 건 깊게 알진 못해서 모르는데 뭔가를 만들고 설치할 때 맥에서는 그냥 터미널에 명령 하나만 입력하면 다 되는데 윈도우즈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세팅이.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맥이 확실히 잘 돌아가요. 이 응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깔끔하고 부드럽습니다. 바이브 코딩에 한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의 바이브 코딩 경험은 몇 번 해봤다. 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네요. 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몇 분 계신, 고수님이 계시네요. 네, 무섭습니다. 항상 떨려요.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닐까. 네, 전혀 없으신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럼 바이브 코딩 하실 때 주로 쓰는 AI 도구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클로드도 되고, 제미나이도 되고, 클로드,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클로드, VS 코드를 쓰시면 고수시고, 코덱스를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음, 코드펜은 저는 처음 보는데, 코드펜, 게스, 어,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거의 다 제미나이로 그냥 그 캔버스 안에서 구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구글 콜앱, 약간 코딩에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콜앱.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들께서 응답 주신 내용 한번 다시 보면은, 개발자의 영역,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멍이랑 잠이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요.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직근, 그다음에 윈도우즈를 쓰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이브 코딩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심화 연수다 보니까 아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수님들이나 이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예, 이런 것도 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몇 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랑 클로드를 가장 많이 쓰고요. 혹시 클로드 코드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여기 VS 코드 클로드면은 익스텐션인지 클로드 코드신지 자신 있게 저요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맛있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클로드 코드는 굳이 드러내지 않는 은둔 고수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선생님들 어떤 상황인지 지금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해보시고 이제 에이전트 코드를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번에 좀 얻어가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먼저 오늘 만들 대시보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크롬 창을 띄우면은 이 앱이,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날짜 있고요. 여기 날씨 있고요. 체육교담이다 보니까 날씨를 좀 위에 넣어놨고, 여기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는 퀵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요즘 핫한 나만 빼고 다 돈을 버는 주식 지수 좀 넣어놨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제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넣어놨고, 주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언제 뭘 했는지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로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저희 학교 급식 API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 학교 급식 여기 넣어놨고, 주간 식당도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캘린더가 있잖아요. 이거 구글 캘린더랑 제 거를 연동시켜가지고 제 스케줄이랑 학교 스케줄이랑 다 뜨는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구글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디지털 교무실처럼 구글 시트에 이 학교 행사 같은 걸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딱 보면은 오늘 내 수업, 그다음 오늘 급식, 그다음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학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이코딩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냥 만든 건데, 사실 더 예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여기에 드리는 수고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만든 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한 핵심적인 기능들을 만드는 데는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여기 보이는 화면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 안에 숨어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세분화하는 거는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체육교담이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앱이 없어요. 사실상.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애들 관리하실 때 뭐 다앤리도 쓰고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근데 체육교담은 그걸 쓸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애들 제일 처음 시작은 이 짜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체육 활동 중에 술래잡기 있잖아요. 그 술래잡기 하는데 술래를 뽑고 싶은데 교실에서는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딸깍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 못 쓰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나 혼자 만들어서 하나 써야겠다 하고 만들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좀 커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애들 명단, 그다음에 모둠 설정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술래 뽑는 거, 또 여기에는 모둠당 모둠 뽑는 거. 뭐 예를 들어 티보를 하는데 두 모둠으로 뭐 10명씩 하고 싶다. 그래서 모둠 뽑으면 이렇게 모둠이 나오는 거예요. 팀 짜줄 때 귀찮으니까.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저 편한 대로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 통계 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런 배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 이름 누르고 이런 인성 배지로 뭘 할 수 있냐? 아직 3억 은행은 없는데 이렇게 하리보 젤리 같은 거 제가 넣어놓으면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걸로 바꿔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나중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얘네 보면 왜 배지가 다 없어졌지? 학급 온도계 저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애들한테 체육 시간에. 지금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써요. 정신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런 학급 온도계까지 그냥 핸드폰 하나에서 다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앱으로 출시한 건 아니지만 내가
크롬에서 홈 화면에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중간중간 잘하면 니네 학급 온도 올려줄게 하고 올려주면 애들이 또 난리가 나서 또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체육교답이니까 조금 특이하게 피슬도 만들어놨습니다. 피슬도 만들어놔서 이거를 지금은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쓰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클래스 펫이라는 건데 그 심스페이스로 지금 바뀌었죠. 마음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동물을 선택해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하면은 얘가 경험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옛날에 한창 만들 때는 얘한테 학생 페이지로 들어가서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뭐 하루에 3개까지 쓸 수 있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을 해서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온도계 넣고 알림장도 넣었고 이것도 그냥 애들한테 깔아놓으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은 사실상 쓸 일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소개 정도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들을 다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처음에 프롤로그, 바이브 코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선생님들 상황 한번 같이 보았고, 그 다음 강사가 도대체 뭘 만들어서 쓰길래 이렇게 강의까지 하고 있나 궁금하실까봐 제가 만든 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안티그래비티로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안티그래비티 다운을 미리 받아오셨으면은 뭐 반응 이모티콘 하나 올려주세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 지금 안티그래비티 다운 받으셨는데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제가 사전에 알려드렸던 주점 이즈 근셈 바이브 코딩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카이빙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지식센터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겐톡방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오늘 설치해달라고 한 Git이라는 프로그램, 그다음 Node.js, 그다음에 여기 IDE 프로그램들에서 안티그래비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안티그래비티 2.0이 가장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CLI는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쓰는 걸 CLI라고 해요. 그다음 안티그래비티 IDE 이거는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걸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다음 SDK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필요 없는 거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검정 화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설정을 하는데 사람이 리뷰를 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 말고 에이전트가 주가 되어서 하는 거죠. 지금 안티그래비티
2.0은 이게 주로 되는 거고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세팅값은 그냥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시큐리티 보안 읽어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고, 자, 이게 안티그래비티의 화면입니다. 자, 안티그래비티는 기본적으로 폴더 단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폴더를 하기 해서 새로운 폴더를 누르지 마시고 상화면에 그냥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폴더 이름을 G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이름도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이브 코딩 하실 때 영어로 하시는 게 훨씬 얘가 잘 인식을 하고 잘 찾습니다. 자, 폴더 만드신 분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너 이거 폴더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폴더 만든 사람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신뢰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마이그레이트 필요 없고 자, 세 개의 창 여기 익스플로러라는 곳이 뜨고 여기에는 이 폴더 안에 파일들을 뭐가 있는지 이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폴더 안에 있는 게 무슨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패널이고 여기는 나중에 파일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에이전트라고 써 있는데 오늘 저희가 실습을 할 핵심 내용입니다. 안티그래비티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오늘 에이전트에서 이 모델 값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우측에 이렇게 제미나이 3.5 플래시라고 있는 걸 누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가장 최신의 모델은 제미나이 3.5고요. 그다음에 3.1 프로 있고 클로드 소넷 4.6이랑 오프스 4.6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왜 클로드가 있냐? 그거는 얘네가 이 클로드를 쓸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클로드를 구독을 안 하고 클로드가 토큰 값이 많이 나가고 비싸니까 클로드를 구독 안 하고 제미나이를 구독하면 얘를 계속 쓸 수 있냐? 쓸 수는 있지만 어차피 $20 쓰면은 얘 오프셋 쓰시면 금방 날아갑니다. 금방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 클로드 코드 안에서 쓰는 클로드 그다음에 클로드 웹에서 쓰는 클로드 그다음에 안티 그래비티에서 쓰는 클로드의 모델 이 세 가지의 세팅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클로드 오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클로드 오프스 모델은 클로드 안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안에서 쓰시는 게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처음에 강의 오픈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토큰 값이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플래시, 미디엄, 하이, 로우 있는데 이 미디엄, 하이, 로우는 이 추론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우는 추론은 낮지만 조금 빠른 느낌. 그다음에 하이는 추론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큰 값을 많이 잡아먹는다. 예를 들어 로우로 10번 대화할 수 있으면 하이로는 한 3, 4번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다음 미디움은 토큰 값이나 추론 성능이나 조금 중간 지점에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안티그래비티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한 거는 폴더 만들기였고, 그다음에 폴더를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얘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에이전트의 모델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안티그래비티에서는 실습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해서 완성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실습하는데 조금 의의를 두고 대부분 이 로우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앱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제가 아까 바이브 코딩의 첫 단계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획입니다. 기획. 바이브 코딩의 가장 첫 단계는 기획인데 이 안에서 얘랑 기획을 하면은 저희가 실습할 토큰이 없어요. 실습한 토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획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랑 간단하게 해보고 제가 만든 그 기획 문서를 하나 나눠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직접 기획 문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제미나이나 GPT나 클로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무거나 AI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제미나이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여기서 캔버스. 제미나이를 들어오신 분들은 캔버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5 플래시. 저는 그냥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기획할 때 만드는 문서 이름을 PRD라고 해요. PRD. PRD. 그럼 우리가 오늘 만들 웹 앱은 안녕,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크롬 창을 딱 띄웠을 때 내 업무, 학급 운영, 뭐 급식 정보 등을 급식 정보, 스케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어.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치셔도 되고 팁을 드리면 나 바이브 코딩의 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보 바이브 코더고 기술 스택이나 다른 내용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니까 내가 결정해야 할 게 있으면 나한테 인터뷰 해줘. 제가 채팅창에 일단 쓰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다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답변이.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기능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얘랑 같이 협업을 하실 때 선생님이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내가 결정해야 될 게 있으면 나한테 인터뷰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면 얘가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 시간표, 학급 운영, 급식 정보, 캘린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라이트로 하니까 저한테 검토를 전혀 안 받고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죠. 바로 만들었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바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코드
코드 작성하지 않고 PRD를 먼저 기획할 거야. PRD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문서를 PRD라는 문서, 기획 문서를 AI랑 같이 협동하시면서 만들면 돼요. PRD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 왜 만드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먼저 명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구사항, 핵심 기능, 이런 것들 넣어야 되고, 저는 핵심 요구사항을 이 세 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UX라는 건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면서 편리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후 확장 가능성. 그 다음에 성공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가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서 저 다 했어요 하고 봤는데 뭐 이게 뭘 한 거야. 바이브 코딩 거지 같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떠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앱에서 무엇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은 절대 들어가야 된다. 이거랑 이 기능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라. 이 내용을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조금 제미나이나 다른 AI 도구를 활용해서 TRD 기획하는 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2분 정도 혼자 실습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안티그래비티로 옮겨서 작업을 할게요. 만약에 실습이 어려우셨다 하면은 제가 미리 프롬프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 파일도 전송이 안 되나요, 혹시? 구글 미트?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PRD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지금 꽤 계시는데 이거를 파일, 다운로드 하고 여기서 마크다운 파일로 받아주세요. 마크다운. 마크다운으로 받으셔서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PRD 파일 다 하셨으면 얘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한테 PRD 파일을 .m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얘가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안 만들어주네요. 우측 화면에
그냥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PRD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만들어주는데 또 안 만들어주네요. 이런 혼돈 속에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눠드린 링크에 들어가서 PRD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PRD 문서를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에 넣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 그랬더니 여기에 PRD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억제를. 자, 혹시 여기까지 되신 분들 계실까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중간에 놓치시거나 좀 더 설명해줬으면 하는 부분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구글 닥스 문서를 넣어놨어요. 이 구글 닥스 문서를 파일, 파일,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중에서 마크다운 문서로 받아주셔요. 마크다운. 그 다음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아까 만든 테스트 폴더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다 했으리라 저는 믿고요. 자, 이거 마크다운을 넣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몇 줄이야. 60줄, 60줄이 있습니다. 60줄. 자, 얘를 가지고 에이전트랑 이제 한번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얘를 누르면 가운데에 이 파일이 뭐가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나오죠? 먼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PRD 파일을 기반으로 내 웹 대시보드 웹을 고 싶어. 깃이랑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저는 3.5 로우로 할게요.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네가 터미널에서 설치 좀 해줘. 채팅창에 프롬프트는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폴더를 혹시 만드셨나요? 테스트 폴더는 그냥 바탕화면에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에이전트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저는 이 깃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노드.js가 이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이브 코딩 할 때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면은 일단 서브밋 누르고요. 서브밋이라는 건 그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깃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서 수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로그 같은 걸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작업을 한 거를 깃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저장을 해두는 거고, 그 다음에 Node.js라는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원래는 인터넷 창 안에서만 됐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내 컴퓨터 안에서 다 조작을 해서 새롭게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웹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Git과 Node.js. 혹시 Git과 Node.js를 에이전트가 설치해 주신 분, 계십니까?
고성민 선생님 성공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오늘 안티그래비티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이렇게 얘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얘가 해주는 원리가 뭐냐면 이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터미널. 그래서 개발자의 기본 ID 프로그램, VS 코드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여기에 익스플로러 다 똑같아요. 여기 어떤 프로젝트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파일을 누르면 여기 가운데에 어떤 파일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터미널 안에서는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짜거나, 코드를 여기서 짜는데 이거 가지고 실행을 해서 직접 제어를 해가지고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합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저의 컴퓨터 이 터미널을 제어를 함으로써 제 컴퓨터를 제어하고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런 거 있죠. 이런 git version on node 대시 대시 버전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이 터미널에서 설치를 하던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던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얘한테 이거 설치해줘 하면은 자기가 이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뭔가 개발 계획을 또 세웠는데 대시보드 웹앱인데 이거 영어로 돼 있잖아요. 얘한테 영어 말고 한국어로 다시 써라. 자, 이렇게 얘한테 미리미리 해주고 싶은 그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쓸 때 지침 있잖아요. 지침은 여기 채팅창 위에 시계 옆에 가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위에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 이 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룰이 안티그래비티의 지침입니다. 지침. 그래서 글로벌은 어떤 프로젝트를 네가 안티그래비티로 하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런 뜻이고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 GG 테스트라는 폴더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 규칙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가 구형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공유드린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얘가 이렇게 구형 계획서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이거를 이 에이전트 창을 끄는 방법은 여기 위에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껐졌다 켜졌다 하고 여기 익스플로러 창도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프로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얘가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일단 방금 만든 문서를 프로젝트 내에 저장해봐. 원래 PRD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아니면 AI가 작성을 해줬으면 얘를 되게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를 제대로 안 읽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얘가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나중에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얘가 파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파일로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만들면은 여기에 이 파일이 들어오죠. 방금 얘가 만들어준 파일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따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빠른가요? 에피코드. 네. 저런 것도 있네요.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나눠드린 프롬프트를 마크다운 폴더로 넣고, 그 다음에 이 마크다운 폴더에서
PRD 파일 기반으로 대시보드 웹 만들고 싶으니까 기시랑 노드.js 설치. 이게 있어야 이제 나중에 웹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현 계획서를 얘가 써준 거를 파일로 저장해달라고 해서 제 프로젝트에 파일로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파일로 저장해놓고 바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면은 선생님들, 어, 제 화면이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네. 김사람 선생님 그 재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일단 이어가 보면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이나 PRD를 놓고 바로 그냥 때려 박으면은 선생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서 이제 스킬이라는 걸 쓰는데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매일 쓰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얘한테 뭐 시킬 때 얘가 계속 이걸 안 돼가지고 계속 시키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뭘 썼냐면은 이 작업을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야 얘가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따라가면서 아니면 글씨에 손을 대고 읽듯이 그걸 따라가면서 얘가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링크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쓰는 스킬. 스킬이 뭐냐면 내가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워크플로우를 저장을 해놔서 에이전트가 항상 그거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기회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얘한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드린 주소를 치고 이 GitHub 스킬을 다운로드해서 내 PC에도 이식하고 싶어. 그래서 스킬을 사용하고 싶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채팅창에 공유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면 얘가 지금 이 주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이 코드를 분석하고 스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안티그래비티의 스킬 폴더에 지금 얘가 저장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컴퓨터 디렉토리거든요. 스킬이 작동하는데 이 폴더 안에 있어야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 스킬을 지금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이나 AI 자동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하시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스킬을 막 여러 번 다운을 받으시는데 저는 오늘 실습이니까 일단 드렸고 가장 좋은 스킬은 선생님들이 많이 해보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워크플로우가 뭔지 스스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스킬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데 얘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얘한테 만들어달라고 해도 되고 특히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애들한테 스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 스킬도 처음에 만들고 활용을 해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코드를 깎는다고 하죠. 코드나 스킬을 깎아 나가시면 선생님들에게 맞는 진짜 거의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디를 재시작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킬 설치하고 재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종료 누르고 다시 들어오시면 대화창이 다 사라졌죠? 이, 이 타임머신 같은 이 시계를 누르시면 다시 대화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션이 저장이 되거든요. 자,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플릿
플랜 스킬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이 스플릿, 네, 활성화되었다고 하네요. 스플릿 플랜 혹시 활성화 완료되신 분 계실까요? 아직 아무도 안 되셨나? 네. 사해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성민 선생님 되셨고, 방선 선생님 되셨고, 네, 환상 선생님? 네, 되셨고, 이 손을 드신 거는 질문이 있어서 드신 게 아니라 배에서 드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어, 일단, 스플릿 플랜은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워크플로우에서 항상 이렇게 기획을 하고, PRD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얘한테 이 플랜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설치가 되셨으면, 자, 이제 구현 계획서랑 PRD, 실제 실행, 행, 플랜, 스플릿 되죠. 스플릿은 쪼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나옵니다. 페이지별. 페이지별에서 세부적으로 스텝을 또 나누고요. 스텝을 페이지를 끝냈으면 이게 잘 됐는지, 스텝이 1, 2가 잘 됐는지 얘가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전체가 다 끝나면 최종 QA, 퀄리티 어세스먼트, 뭐 아무튼 품질 검증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줘야 나중에 자기 실행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체크리스트에 맞게 합니다. 프롬프트는 방금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아, 실행하기 전에 방금 쪼갠 플랜을 문서로 저장해 두자. 자, 그럼 얘가 지금 스플릿 플랜 해서 아까 했던 구형 계획서를 지우고, 이 빨간색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새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이 빨간색 지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이 빨간색 다 지워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exit changes를 다 하고 그냥 싹 하면 이제 플랜이 페이지, 스텝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 성공 조건과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획은 다 끝났다고 일단 이번 실습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플랫 스플릿으로 저장까지 다 되신 분 계십니까? 네, 고성민 선생님 바이브 코딩에 고수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랜을 제대로 짰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스킬로 이 플랜, 스플릿한 플랜을 쭉
이어가는 일관성 있는 디깅이라는 스킬을 한번 써볼게요. 디깅은 그냥 땅굴 파듯이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다는 뜻으로 제가 워크플레이에서 하는데, 얘를 그냥 이제 시작해봐 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대충 쓱 읽고 저 다 했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잘게 쪼갠, 정성 들여서 쪼갠 이 플랜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얘를 구현을 해라. 이런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디깅 스킬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킬에 대해서 클로드에서 쓰는 스킬이랑 안티그래비티에서 쓰는 스킬이랑 그 코덱스에서 쓰는 스킬이랑 형식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깃허브나 다른 데서 가져온 스킬들을 얘한테 주고, 이거 나 여기서 쓰고 싶은데 뭐 수정해야 될 거 있을까?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AI랑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저는 끝났고요.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주면 디깅이라는 스킬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재시작하고, 자, 여기 또 없어졌는데 아까 한 대로 여기 마법의 모래시계 같은 걸 누르시면 패스트 컨버세이션스거든요. 누르시고 이 채팅창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재시작했으니까 디깅 스킬 활용 가능할까?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어, 저는 확인만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실행을 해버리네요. 어쨌든 디깅 스킬까지 설치 다 되신 분 계실까요? 네, 강서현 선생님 하셨고, 네, 환상 선생님이신가? 해피코드 선생님, 네, 스택스 스킬 스플릿. 아, 그거 하셨으면 이거에서 이 스플릿 플랜이 잘 설치됐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깅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깅 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서브밋 눌러주시면 되고, 어? 만들다 보니까 여기 엄청 뭐가 많이 생겼죠? 이 대시보드라는 웹 앱을 하나의 레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레고 블록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져오냐? 아까 저희가 설치한 노드.js. 거기에서 레고 블록을 막 가져와서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처음 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초보 용어집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이 HTML, 그 다음에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초보 용어집이 있거든요. 이거 제 아카이빙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실 때 한번 보면 좋고, 또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바이브 코딩 하려면 코딩 공부를 해야 되냐?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코딩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어, 학습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저희 다 교육자니까, 여기 AITS로 되어 있네요. 어, 교육자니까 탑다운이랑 바텀업 다들 아시죠? 이론적인 걸 먼저 해서 실습 아니면 실전 문제풀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서 이론을 도출해낼 것인지. 저는 당연히 코드 베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지만 저도 코드에 대해서 하나도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있고 선생님의 의지가 있고 선생님의 시간이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있으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탑다운으로 아니 바텀업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써주는 말들 있잖아요. 테일윈드가 뭐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혼자 아니 뭔 말이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사해서 제미나이나 클로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바이브 코딩 하는데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어. 완전 초보, 생초보, 바이브 코더라고 생각하고 용어를 설명해줘. 근데 여기서 한 마디 더 붙이면 선생님들이 훨씬 쉽게 코드를 배우면서 바이브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용어를 학교 업무나 문화, 교사의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저도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독학으로 한 거고 또 유튜브를 뭘 봐야 좋냐. 제가 많이 봤던 채널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분들 특히 짐코딩 씨 저는 되게 좋아하고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강의 파리 느낌은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바이브 코딩을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듣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돈 내고 들어도 제가 한두 번 들어봤는데 돈 내고 들어도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강의를 들으실 돈이면 클로드 100달러 구독을 하셔서 그냥 직접 부딪혀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사설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아까 스킬리 플랜 한 거를 디깅으로 이렇게 쭉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 루프 보시면은 쪼갠 계획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하고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빌드 테스트 다 만들었고 이 레고가 잘 만들어졌는지 깨지진 않는지 어디 잘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일단 저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이거 디깅까지 다 만드신 분 계실까요? 디깅. 네. 인식은 됐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셔야 돼요. 그럼 플랜 스플릿 해줘.
라고 해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한테 줬던 그 PRD 파일 있죠? 그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줍니다. 이 친구들이 다 없어졌네. 네. 일단 안티그래비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코드를 다 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 어떤 거를 요청하시면 되냐면 개발 서버 띄워줘. 개발 서버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무대 리허설 같은 걸 하잖아요. 얘를 실제로 배포해서 내가 사용하기 전에 이 UI나 아니면 기능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개발 서버라는 그 무대 리허설 뒷공간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얘한테 개발 서버를 띄워달라고 하면 얘가 개발 서버라는 걸 터미널에서 만들고 그 주소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알려준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한 학급 대시보드가 떠요. 혹시 개발 서버까지 들어오신 분? 지금 저희의 그 다음 플랜 스플릿, 그 다음 디깅, 그 다음 개발 서버 여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실습이니까 이대로 놔두고 자 얘한테 제가 그냥 딱 하나만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시간표가 가로는 요일로 되고 세로는 교시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시가 없습니다. 교시. 그래서 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얘 스크린샷을 넣어서 얘한테 주면 시간표에서 세로축 칼럼 교시가 빠졌음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수정하고 개발 서버 반영 이런 식으로 얘랑 하나씩 수정을 해가는데 이럴 때 활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얘한테 시계를 고쳐줘라 하면은 얘가 여기 어디엔가 있는 혹시 모를 시계 이런 걸 고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지시를 내리려면 상단 좌측에 있는 시계를 고쳐줘. 뭐 폰트를 바꿔달라든지 크기를 줄여달라든지 색깔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시분까지만 나타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교시가 없었는데 지금 교시가 생겼습니다. 이 개발 서버에 바로바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나가시면 되고 자 이제 실습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지금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마음에 든다 치고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배포는 넷리파이라는 걸로 할 건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포 스킬인데 이것도 원래 배포를 하려면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그냥 한 번에 압축해서 배포해줘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얘가 알아서 다 하고 배포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에서 만들고 나서 넬리파이에 배포하려면은 그 파일 저장해서 넬리파이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드래그 드랍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데 명령어 하나로 배포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 다운 받아보시죠. 자, 얘가 다운로드 받고 있는 동안 저희 급식 API라는 걸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디플로이 배포 스킬을 다시 하려면 종료를 눌러야 되고요. 일단 다시 재접속을 해서 이 세션으로 자, 배포 스킬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플로이 스킬 사용할 수 있어? 대답만 해. 자, 이런 식으로 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완료되어서 바로 배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중간중간 뭔가 과정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아, 저는 지금 이게 다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거라서 바로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 넬리파이로 바로 배포해줘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런 것까지 붙이시면 더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넬리파이 CLI를 설치하고 연동까지 해줘. 네가 터미널에서 자동으로 해줘. 내가 해야 할 것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터미널에 들어가서 넷리파이의 CLI를 설치하고 연동이 필요하면 연동하고 할 거예요. 그 넷리파이의 아이디는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는 있으셔야 하고 여기서 배포 중에 새로운 사이트 배포. 자, 중간중간 에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지가 알아서 지금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미 사이트는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조금 오류가 있어서 얘가 다시 배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뜨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셔야 되냐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콘솔이라는 게 뜨거든요. 여기 빨간색이 떠 있으면은 얘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안티그래비티한테 주고, 이런 오류가 떴어. 수정 좀 해줘. 이 화면으로 보여드렸구나. 이렇게 F12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404 오류가 떴네요. 혹시 선생님들은 되신 분 계실까요? 이 디플로이 스킬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이게 실패한 적은 없었는데 모델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됐네요. 여기선 됐는데 왜 안 되지? 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까지 자동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코덱스로 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데서 그냥 딱 이 세 개만 쓰면 되거든요. 플랜 스플릿, 그 다음에 쭉 가서 디깅 시작, 쭉 가서 스크린샷 보여줘봐 해서 얘가 직접 한 거 보여주려고 하고, 오케이, 디플로이. 이렇게 딱 네 마디로 코드가 싹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선생님들의 바이브 코딩에 훨씬 범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API 있잖아요. 급식 API. 급식 API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지금 급식은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 가보시면 급식 식단 정보 여기에서 오픈 API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API. 그다음에 인증키 신청 로그인하고 오늘은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돼서. 잠시만요. 지금 이용호 선생님께서 미트가 튕기신 건지 나가주셨다고 해서
선생님 오늘 강의 끝날 때는 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네, 재등장하셨습니다. 재등장. 선생님 혹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협업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여기 사이트에서 API 급식 API 가져와서 진짜 우리 학교 급식의 식단표를 연동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 좀 부탁해. 요렇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잘 알려줄 거예요. 저도 오래됐고 여기 있네요. 데이터셋의 급식 식단 정보. 그래서 오픈 API 이런 식으로 소속돼 교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아이고 업무 활용 개발 계정 대시보드 발급 신청을 하면 아이고, 이메일 어딨어? 아, 얘가 이렇게 키를 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공공 API라서 그냥 보여드리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바이브 코딩 하실 때 제일 맹점은 뭐냐면 이 API 키가 노출돼버리면은 그 지갑이 다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보안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이 API 키를 오늘 받은 거죠. 얘한테 갖다 주면 여기 키 찾았어. 그 보안을 위한 폴더를 .env라고 합니다. 폴더 안에 잘 넣고 대시보드에 급식 API가 연동될 수 있게 수정해줘. 제 거 그냥 쓰세요. 네. 뭐, 공공 다 같이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얘한테, 지금은 실습이니까 그냥 얘한테 바로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플랜을 다시 짜라고 해요. 플랜을 스플릿 무조건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살펴보고, 디깅, 디플로이. 그렇게 아까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미 그게 다 자동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되는데, 자, 얘가 그냥 알아서 재배포를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혹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실 때 얘가 갑자기 마음대로 배포를 한다.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ESC를 누르셔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자, 벡터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저희 학교 급식이랑 좀 다르거든요. 얘한테 물어볼게요. 너 우리 학교가 지 알아? 자, 보셨죠? 이거를 갖다 줬는데 얘가 저한테 어디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바로 은평초등학교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학교 대덕 초등학교야. 대전에 있어. 자, 오늘 급식인데 제가 오늘 이걸 안 먹었거든요. 저희 오늘 급식 맛있는 수육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랑 함께 협업해 나가시는 구조라는 건 좀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바이브 코딩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는 하네스라는 거거든요. 하네스. 강아지 저희가 끌고 다니듯이 목줄 있잖아요. 그걸 하네스라고 하는데 AI가 진짜 똑똑한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보더콜리 같은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얘한테 이제 됐네요. 예, 저 오늘 이거 먹었습니다. 점심에. 네. 하던 얘기를 마저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은 요즘에 에이전트 코드는 얘가 코드를 잘 짜냐 못 짜냐 그거보다도 내 워크 플로우를 얘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목줄로, 하네스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지금 가장 핫한 화두인데 그 중에서 제일 실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스킬. 그것도 선생님들한테 맞춤형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동화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코드나 아니면 AI 활용 자체가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내가 이 스킬 왜 써야 되지? 이 사람이 이거 좋다고 써서 했는데 나는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선생님들에게 맞춰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이 캘린더 같은 경우도 이제 숙제로 해보십시오. 숙제로 이 캘린더를 구글 GC 클라우드였나? 클라우드 콘솔로 캘린더까지 연동하고 싶은데 초보 바이브 코 나에게 가이드를 해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어떤 걸 나한테 주세요. 이런 걸 다 요청을 할 거예요. 보이시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API 키 발급받기. 이걸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이것도 되는구나 하고 에어코리아, 그다음에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API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클라우드 콘솔 연결 가이드 MD 파일로 저장해줘. 제가 아까 아카이빙 패들렛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뭐 보시고 해보셔도 되고 구글 캘린더 가이드, 구글 캘린더 여기 있네요. 올려둘 테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한번 해보시면 다른 거는 진짜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어딨어? 패들렛. 제가 여기 강의 교환 쪽에 올려두고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패들렛에서 구글 캘린더 연동 가이드. 혹시 얘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론값이 높지 않은 애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게 진짜로 맞는지 선생님들의 재미나이나 애들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구글 로그인을 따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쉽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변경사항을 안 되나 보네요. 되는 것처럼 하더니. 아,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식센터에서 3시간 강의하는 그 교환을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아서, 뭐, 친절한 교환은 아닙니다. 친절한 교환은 아니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글 캘린더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역시나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카이빙 사이트에 제 카톡, 오픈톡 올려놨거든요. 겐톡방? 겐톡방이 아니라 오픈톡. 어, 여기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단톡방이 있어요. 제 지식센터 강의 들으시고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가끔 뭐 모델이 업데이트 됐다. 바이브 코딩에 뭐가 좋아졌다. 노트북에 뭐가 추가됐다. 뭐 캔바에서 이게 좋더라. 이런 거 좀 공유를 해드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공유를 하시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번 주 일요일에 제미나이랑 노트북 엘렉 강의가 있습니다. 지식센터. 시간이 되시면 지식센터에서 찾아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은 다음 주 일요일에 아주 기초적인 제미나이 강의가 있거든요. 저번에 김상현 선생님이 하셨던 거.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다시 또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거기 강의를 만약 들으시면 GEG에서 봤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네, 만족도 조사 안내 한 번만 드릴게요. 일단 지금 화면 공유해드렸는데요. 지금 만족도 조사 단축 주소 치셔도 되고요. 오늘 아주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열심히 강의해주신 이원근 선생님께 온라인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박수. 그리고 시간 되시면 꼭 지식센터 가서 실시간으로 선생님 연수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식센터 엄청 찾아듣는데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지식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강의 신청해서 들으면 연수 시간도 인정되고요. 그때는 더 길게 강의하시니까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만족도 조사 한번 해주시고,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오늘 많이 헤매서 지금 땅 부자 됐습니다. 땅 부자. 제가 아마 이거 유튜브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얼른 편집해서, 예쁘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패들렛에 올려주신 그 오픈 카톡 채팅방에도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건 편집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